남들 오디세이, 스파이더맨 리뷰할 때 나 홀로 올리는 호프 리뷰입니다. 예, 사실 저도 개봉 첫날에 아이맥스로 보고 왔는데 리뷰가 좀 늦었죠. 저도 보고 나서 최대한 빠르게 리뷰를 올릴 계획이었는데 보고 나니까 영화가 약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와서 이걸 어떻게 리뷰해야 될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소규모 독립영화 촬영이 있어서 그쪽 작업에 참여하느라 일 때문에 또 한동안 리뷰가 좀 미뤄졌네요. 스파이더맨이랑 오디세이도 밀려있는데 빨리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자체에 대한 리뷰와 해석은 저의 의견만 요약해서 짧게 갈무리하려고 해요. 영화의 스토리라인이 워낙 간결하기도 했고 이에 대해 이미 개봉 후에 많은 리뷰어들이 호불호의 각각의 시선에서 자세히 분석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호프의 영화 외적인 상황과 현재 대중들이 영화를 바라보는 경향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해보고자 합니다.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고요. 영화가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래도 저는 호에 가까웠습니다. 1회차 때는 싹 다 터트리고 갑자기 끝내버리는 결말 때문에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2회차까지 보고 오니까 크리처 액션물로서의 재미 정도는 그래도 확실히 있다라고 느꼈어요. 이 영화의 액션 연출과 영상미만큼은 한국 영화에서 그래도 유례 없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보는 재미는 충분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맹신하는 해술 아저씨와 옳은 말을 해도 무시하는 양배의 대비라든지 인간과 외계인들이 대화로 풀었으면 애초에 벌어지도 않을 싸움이 끝도 없이 커져가는 과정이라든지 뭐 작중 곳곳에 녹아있는 소통, 믿음, 희망에 대한 은유를 해석해보는 재미도 꽤나 좋았어요. 그렇다고 아주 좋았냐, 그 코였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작품 중후반부터 갑자기 외계인들이 대화를 하고 우주함선이 추락하면서 새로운 설정이랑 떡밥을 엄청 우겨넣더니 수습도 안 하고 중간에 영화를 끝내버리잖아요. 예, 갑자기 정보를 수사했으면 관객들한테 이제 이 설정이 왜 나왔는지 납득시키고 풀어나가는 전개가 뒤에 나와야 하는데 그걸 후속편으로 밀어버리고 1편을 여기서 끊어버리니 관객 입장에서는 도통 무슨 이야기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결국 이게 대부분의 재미없게 봤다는 분들의 불호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3부작으로 스토리를 쪼개놓은 탓에 관객에 따라서는 납득이 어려운 밀도 낮고 완결되지 않은 서사가 머리를 방해했던 거죠. 이외에도 뭐 개그씬이나 대사빨이 안 좋았다, CG가 아쉬웠다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건 애초에 관객들이 서사에 몰입을 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면 눈 감고 넘어갔을 부분이라 조금 부차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중에 나오는 성계와 범석이 일반인 이상의 내구도를 가진 걸 보고 사실 뭐 외계인의 혈통이다, 해솔 아저씨가 회상 장면에서 말한 외계인들이 더 있을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죠. 다만 나홍진 감독의 GV와 인투뷰들을 찾아보면 감독 본인부터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한 떡밥이나 있어 설정을 염두에 두고 만든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중에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정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킹받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호프도 크리처 장르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동안 시도된 여타 한국 SF와 마찬가지로 SF적 설정, 외계인들의 크리처로서의 개성은 부실한 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실한 장르적 미덕을 나홍진이라는 감독의 미친 연출력과 스토리텔링 차력수를 상쇄하면서 꽤나 또 볼만한 장르물로는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모로 호불호가 갈릴 지점이 참 많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상에서 일부 사람들에 의해 두드러지는 쓰레기 영화다, 이 영화 재밌게 봤다는 사람들은 전부 알바 아니냐 하는 극단적인 주장들은 일부 과장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호프의 손익분기점이 700만으로 추정되는데 이제 예매율은 스파이더맨이랑 오디세이에 완전히 밀려서 500만 관객을 넘지 못하고 마무리될 것 같죠. 그러면은 흥행 결과론적인 면에서도 이런 혹평 여론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영화를 둘러싼 여론과 평가, 이 지점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 저는 당연히 호프에 대한 개개인의 모든 감상을 존중합니다. 나름 재밌게 본 입장이지만 단점들도 눈에 띄었기 때문에 불호의 의견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 작품이에요. 다만 이 작품의 평가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개봉 1, 2일차였어요. 저도 첫날 바로 보고 와서 좀 갸우뚱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나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쭉 구경을 했는데 인스타그램과 커뮤니티 등지에서 호프를 호평하는 시네필들, 소위 호프파들이 호프를 재미없게 보면 영화를 보시라 한다라는 출처불명의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프를 재밌게 본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호프를 밑도 끝도 없이 쓰레기 영화다라고 까내리는 리스 콘텐츠, 여론이 일부 인플루언서 댓글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개봉 초기부터 이런 쓰레기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 재밌게 봤다는 사람들 전부 알바 아니냐라며 호프라는 영화와 심지어는 영화를 호평하는 관객들까지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유명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호프에 별점을 4점을 주니까 이동진 평론가한테 돈 받았냐 뭐 감독이랑 직분이 있냐 하면서 몰려가서 욕하니까 이동진 평론가가 블로그에 장문의 해명글을 올리는 초유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이 이해는 잘 안 됐습니다. 저도 솔직히 호프라는 작품을 완전히 만족스럽지도 않았고 호불호가 갈릴 만한 작품을 생각하지만 그 원인을 단순하게 순수하게 못 만들어서라고 하기에는 나름의 완성도와 굉장히 독특한 개성은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들의 여론이 이 정도로 불탈 일인가? 내가 일반 대중들이랑 영화 보는 시각이 이 정도로 괴리되어 있나? 아닌데? 나도 예술 영화보다 오락 영화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지? 하면서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죠.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호프라고 하는 쓰레기 영화를 악성 호프바들이 억바하면서 재미없게 본 관객들을 무시한다라는 여론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개봉 하루 이틀이면 대부분의 전문 평론가나 유튜버들도 제대로 된 리뷰를 올리기에는 이른 시점입니다. SNS나 커뮤니티에서도 거기에서 말하는 호프바라는 집단이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호프바들에 대해 의식하게 되고 피로감을 느껴서 호프바들을 욕한다 라는 상황이 만들어지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었어요. 이제 뭐 100만 관객이 채 넘을랑 말랑한 시점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호프바가 있는지 없는지 이 영화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이게 뭔 영화인지조차 제대로 본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그런데 마치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것 마냥 그들이 상상해낸 가상의 호프바를 조롱하며 허수아비 때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호프바들이 존재하고 정말 호프란 영화가 쓰레기냐고요? 아직 영화를 안 본 사람은 모르겠죠. 그냥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같이 욕하는 겁니다. 해수라 씨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호프왕 마을 사람들처럼요. 현재는 다른 경쟁작들이 개봉하면서 논쟁이 좀 사그라들었지만 호프 개봉 당시에 이 기이할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영화에 대한 여론이 결정이 되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우르르 몰려가서 영화를 재밌게 본 사람들까지 조롱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욕하는 것 자체가 두쫑쿠, 왁부불처럼 하나의 유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 며칠이라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쇼폼이라는 너무나 단편적인 형식을 가진 이미지가 빠르게 퍼져서 유행과 여론을 결정해버리는 게 현재 SNS와 쇼폼 알고리즘이잖아요. 이렇게 형성된 유행과 여론은 짧은 시간에 형성됐으니 깊은 수기가 이루어졌을 리도 없고 단편적인 형식의 매체를 통해 퍼져나갔으니 깊은 맥락을 다루지도 못할 겁니다. 뭐 두충쿠 같은 가벼운 유행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도 괜찮아요. 뭐 두충쿠랑 버터떡이 유행을 해? 한 번쯤 동네 카페에서 사 먹을 수도 있죠. 왁부볼, 말랑이가 유행을 해? 얼마 안 하잖아. 궁금하면 몇천 원 주고 사서 가지고 놀아볼 수도 있어요. 시도해보고 별로여도 내 돈 좀 지출하고 끝이니까. 그런데 이게 영화를 포함한 문화예술 작품의 평가, 여론의 영역에도 적용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영화를 재밌게 보고 말고는 개인의 주관적 영역이고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할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영화를 과도하게 고평가하거나 과도하게 저평가하는 행위 자체가 유행이 되어버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 완성도의 문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욕먹었던 경우는 이번에 호프라든지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같은 작품들이 있고 반대로 작품 자체의 포텐셜에 비해 흥행면에서 고평가를 받아서 수혜를 받았던 작품은 다들 이야기하는 왕가사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틱톡, 인스타 같은 짧은 형식의 매체의 특성상 단편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만 널리 퍼지기 쉽고 복잡하고 깊이 있는 맥락을 담기 어렵잖아요. 왕사남처럼 슬프다, 감동적이다 같은 단순한 이미지로 표현하기 쉬운 단순하고 직관적인 영화는 지나치게 고평가되고 반대로 어쩔 수가 없다, 호프 같은 좀 더 깊이 있는 맥락과 설명이 필요한 작품은 지나치게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개인의 주관이 아니라 유행의 영역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당장 최소한의 긴 영상과 댓글을 달기 용이한 유튜브 정도만 가도 호불호 여론 모두 훨씬 더 이성적인 수준의 논리와 감상을 주고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깊은 맥락을 담지 못한 쇼폼과 SNS의 단편화된 여론에 의해 영화의 평가 흥행이 극단적으로 좌우되는 현상. 안타깝지만 이것이 2026년 현재의 뉴 노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SNS 시대는 한 컨텐츠를 소비하고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빠르잖아요. 한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사고하는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왕사남, 두쫑쿠, 막부불처럼 단순하고 익숙한 건 쉽게 고평가받지만 새로운 종류의 시도는 이해할 시간 자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낯설다는 것만으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영화계에서 과연 새로운 시도라는 작품이 나올 수가 있을까?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시도나 복잡한 맥락을 지닌 작품이 평가절하되고 왕사남과 범죄도시 같은 단순명료한 작품들만 유행을 타 흥행한 현상이 반복된다면 투자자들도 후자에만 자본을 쏟을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영화계의 질과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 같아요. 흔히들 최근 한국 영화계 불황을 두고서 재밌으면 극장에 보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만 여기서 대중 여론이 판단하는 재미의 판단 기준이 SNS라는 특수한 정보 전달 환경 아래 점점 더 단편적이고 말초적인 영역으로 편향되어 가고 왜곡되어 가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번 영상에서 호프라는 일개 영화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유행이라는 이름의 굼중 심리에 파묻혀 한 가지 주장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남들 공격한 행위마저 유행으로 소비하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평론가처럼 체계적으로 영화를 비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잠깐 고민 없이 즐기러 영화관에 가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토의하고 싶다면 그때부터는 최소한 자신이 그렇게 느낀 이유를 고민해보고 상대방이 그렇게 느낀 이유도 이해해보려 노력 또한 해야 합니다. 이 영화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호흡, 불호 양쪽 다 마찬가지고 영화 평가 이전에 모든 소통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상대방만큼 그 작품을 깊이 고민하거나 탐구해볼 생각도 없으면서 자신의 감상을 강요하고 조롱하고 비난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반지성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호프보다 좀 더 일찍 개봉했던 군체의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사호 감독도 생물학적 고증보다는 정보화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의 사고가 획일화되었다는 걸 경계하면서 작중에 군체 좀비들을 구상했다고 하는데 꽤나 날카로운 통찰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중 심리와 유행의 자아를 의탁해 몰려다니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는 2026년에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시의적절한 영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영화를 볼 때 모두가 자기 자신의 주관을 따라서 평가를 내리고 건전하게 토의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호프가 국내에서는 결국 손익분기점 돌파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결국 9월 달부터 이어지는 해외 개봉 성적에 따라 이게 속편 제작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좋든 싫든 1편 결말에서 벌려놓은 이야기를 어떻게 수습할지 궁금해서라도 속편이 꼭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이 호프 댓글 여론 다 본다잖아요. 그 감독님 성격상 이게 이번에 흥행에 실패하면 또 삐져서 한 10년 동안 영화 안 찍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부디 성공적으로 2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